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년 첫날인데요. 지수만 놓고 보면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전체 시장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나 테마가 등장을 했다는 게 조금 작년 연말 시장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면 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특히 오늘 이제 로봇주라든가 또 전력 설비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주도주가 부각이 되면 돈들은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오늘 또 거래소는 마이너스지만 그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는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약간 약보합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2398포인트. 작년에 2399포인트에 끝났습니다. 2400에서 1포인트가 부족했는데요. 오늘 또 2400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24% 올랐습니다. 686포인트. 코스닥이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그런 종목 위주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대단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보면요. 시장의 힘은 여전히 아직도 대단히 좋지 않다. 전형적인 약세장 분위기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오늘 거래 대금이 6조 7천억입니다. 연말에 마지막 날 5조 3천원까지 갔다가 오늘 6조 7천억인데 여전히 시장에 활기는 많이 떨어져 있다. 강세장 한 15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5조 8천억. 연말에 마지막 날 4조 8천억에 비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평균 한 10조는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에 비했을 때 한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 분위기다. 거래도 한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요. 여전히 요 저항선이죠. 이렇게 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오늘도 그 밑에서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힘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도 대단히 좋지 않다. 특히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급격하게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약한 힘 가지고는 시장이 당장 이렇게 돌아서기는 어렵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돈들이 조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라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도 이렇게 밀리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살짝 올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분봉으로 봤을 때 그런 대로 모양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좀 밀렸지만 오후에는 주도주 위주로 이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매수 우위했어요. 거래소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연초기 때문에 예탁금도 한 2조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돈들이 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만 이렇게 한 4,5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3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1,900억 매도 우위. 그래서 새해 첫날임에도 외국인들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한 100만 주가량 오늘 외국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에도 몇십만 주가량 매도 우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고객 예탁금인데요.
54조 5천억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2조가량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불쑥 솟아있죠. 2조지만 개인들 계좌에 2조가 들어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굉장히 회전율이 빠르고 단타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개인들 돈 2조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금 한 10조에 버금하는 그런 시장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2조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 그 어떤 한머니성 자금들이 조금 들어올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기는 좀 빠르고요. 며칠 지켜보면 아마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은 15조 8천억이니까요. 한 2, 3조 정도 줄어 있습니다. 미수금은 여전히 9,100억이니까 단타들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125조 7천억이니까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펀드 쪽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이게 이제 연말 거죠. 그래프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다우 그래프는 좀 망가졌죠. 그러죠? 요 61선 여기까지도 이렇게 추세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21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처진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음봉이 하나 길쭉하게 나고 나서 양봉들이 좀 나다가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길쭉한 음봉, 요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쭉한 음봉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아마 주 세력이겠죠. 시장에. 거기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한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그러면 요 음봉보다 더 강력한 양봉이 하나 이렇게 출현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음봉 이후로는 짜잔하게 양봉이 좀 나고 있고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조정 분위기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니케이 마이너스 0.9%. 오늘 시장입니다. 우리보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시장만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HBM이라든가 이쪽 고부가가치 반도체 이쪽에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만 놓고 보면 무역 흑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500억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트럼프한테는 그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요. 우리 그 나라 수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9% 정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춰 잡은 거죠. 그래서 금년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이 이렇게 일본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프랑스 0.9%, 항생 마이너스 1.9%. 오늘 중국 시장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마이너스 2.4%.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중국 시장이 급락을 연 이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는요,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오늘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부 빨간색으로 많게는 한 1%, 적게는 한 0.7%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연초 첫날 시간 외 거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이렇게 다들 좋아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한 0.7% 플러스거든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어찌 보면 한 해를 미리 이렇게 기대하고 주식을 사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시장도 그렇지만 연초 첫날은 아무래도 금년 전체 시장을 놓고 가장 기대가 높은 쪽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올라준 종목들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상승세가 강했던 건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연말에 제가 로봇 관련주를 금년에 좀 의미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지금까지 이제 작년 시장이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쪽이죠. 그런 것들이 몇 배씩 이렇게 올랐는데 금년에는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가 돼서 그랬는지 오늘 이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로봇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기차는 로봇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CEO 전슨 황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니까요.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데 연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혁신은 디지털에서 피지컬로 확산할 것이다.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물리적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AI가 디지털로만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존재했다고 그러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의료용 로봇. 그래서 이제 JLK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반응은 어쨌든 로봇 쪽에 아주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를 찍었고요. 28만 주 잔량이 쌓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에서 살짝 이렇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총이 한 4조가 넘는 로봇주 중에서도 대형주에 속합니다. 현재는 이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적자하다가 금년 4분기에 약간 흑자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아직도 적자 기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가 오늘 이제 그 로봇주를 이끈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원래는 한 14.7%였는데 지금 한 35%까지 지분을 늘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삼성그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시총으로 따지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삼성 브랜드를 달고서 아주 환골탈태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증권업계에서 예를 들면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국제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증권사 30개 중에 꼴찌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이 인수하고 나서 삼성증권으로 바뀌고 나서요. 지금은 1위 기업 아닙니까? 뭐 1위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삼성이 국제증권 인수하고 나서 지점에 점포를 늘리다 보니까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삼성 자동차에 있던 직원들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자동차 직원들을 지점에다 이렇게 배치할 만큼 지점 점포 수를 크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자는 이제 얘기인데요. 삼성 브랜드라는 게 그만큼 폭발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삼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죠. 휴머노이드 이쪽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찌면 로봇 전체의 그 업종을 끌어나가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있겠죠. 오늘 그림으로 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그래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한 1년 조정을 받다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이렇게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금년에는 조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드시죠? 지금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요. 내일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쫓아가기는 그렇지만 방향을 완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덜 올랐죠. 두산 밥캣 얘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기업 내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총은 두산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은 SPG죠. 여기는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기술이 앞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로봇주 중에서는 드물게 상당히 좋은 흑자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근한 1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 외에도 다들 로봇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 전체로는 어쨌든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정도. 개별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SPG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감속기 관련해서 SPG하고 비슷한 게 또 SBB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SPG하고 비슷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모양은 훨씬 더 야무지게 오늘 붙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30%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어쨌든 AI 관련해서 금년에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오늘 첫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거는 뭔가 좀 시사하는 게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연말에 제가 또 현대로템 다시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쪽에도 지금 4.8%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전체 시장은 보합 수준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좀 눈에 띄는 거는요. 현대로템이 연말에 거래량이 한 120만 주, 오늘 한 15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주, 70만 주 되다가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늘면서 한 4.8%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또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현대로템 작년 연말에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질 때 한번 매도를 하자, 수익을 실현하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깊이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익 실현했던 세력들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전히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테마다. 오늘 새해 첫날 이 정도 강하게 거래가 됐다는 건 특히 거래도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눈여겨보자. 이때 이익 실현하고 나왔던 분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6만 9천 원짜리가 지금 5만 원 초반이니까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은 시각으로 또 연말에 제가 또 삼성중공업도 또 금년에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36만 주, 기관이 11만 주.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그래프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놓고 좀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1.7% 올랐으니까요. 연초에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AI 인공지능 로봇주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의료용 AI 쪽에서 제가 JLK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2% 올라서 8,740원인데요.
요 가격이 작년에 유상했을 때 발행가 미칩니다. 아직도 한 돈 1,000원 아래에 있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쓰리바닥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났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높이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만한 분야가 로봇하고 의료용 쪽이 가장 적용이 빠를 것 같고요. 또 수익성하고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LK는 이제 뇌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JLK는 지금 가격도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상 그 발행가 아직도 미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사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루닛, 뷰노, 셀바스 AI, 큐렉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의료용 AI입니다. 이제 그쪽 가지신 분들도 제가 JLK로 이렇게 대표로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가장 유망해 보이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요. 오늘 강한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덴티움이 그동안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인데요. 오늘 6.7%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덴티움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도 좋고 중국에서 여전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한 3배가량 빠졌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은요. 더 이상 매물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이렇게 세력이 지금 조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쨌든 덴티움은 꾸준히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다크호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CS 윈드도 제가 다크호스 종목이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약간 플러스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IRA 법안 폐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고 또 갑자기 전체를 이렇게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화당 지지 기반이 있는 그 주가 IRA 이쪽 신재생 에너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쉽게 실행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방금 덴티움하고 비슷해요. 하락이 이렇게 좀 저지가 되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밀리고 요 가격대에서 딱 버틴다 이런 얘기죠. 다크호스다. 좀 들어가서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또 비슷한 종목으로 다크호스 종목을 CJ 대한통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다크호스 종목이다. 실적 대단히 좋고 금년에는 알리 신세계 그룹 이제 그 합동 회사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CJ 대한통운이 알리의 물동량을 한 80%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 물량 한 80%를 CJ 대한통운이 맡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이렇게 여기에서 멈추면서 뭔가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다크호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들어가서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첫날이라는 얘기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그런 변화가 있었다. 특히나 로봇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조금 이렇게 미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들 그 예탁금도 한 2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그런 변화 아닌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 오늘 시장에서 올라준 종목들은
1년을 길게 놓고 기대감이 좀 반영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 한 5개를 샀으면 그 5개 종목이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 중에 한두 개 싹이 보이는 종목 그쪽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수익을 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그 정도는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테마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주 또 전력 설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소테마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종목을 연구하고 쫓아다니면 전체 지수는 못 올라가더라도 좀 이렇게 이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봇주 같은 거 지금 사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뭐 상한가 갔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로 바로 끝날 그런 그 기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날 때 그 종목에서 수익을 아주 단단하게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졌다든가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것들은 손절미해야 되겠죠. 또 되는 종목에서 또 그만큼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종목은 항상 그렇지만 전체 지수는 안 좋더라도 언제든지 좋은 종목은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